지난주 수요일 오후 67세의 한 여성이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가격표를 보며 그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1년 전보다 가격이 억 단위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걸 보니 잘 팔리나 보네요. 하지만 중개사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의미 아닌가요?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 아닌가요? 중개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매도자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고 매수자는 너무 비싸서 못 산다고, 가격만 허공에 떠 있고 실제 거래는 사라졌다고, 호가와 실거래의 괴리가 극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기묘한 현상입니다. 시세는 계속 오르는데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격 상승과 거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역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시장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30초가 여러분의 판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2세의 한 남성이 최근 당황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2년 전 강남구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가격은 15억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호가는 18억이 됐습니다. 3억이 오른 것입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3억이 올랐으니 쉽게 팔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중개사도 처음에는 낙관적이었습니다. 좋은 단지고 가격도 시세이니 곧 팔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문의 전화는 몇 통 왔지만 실제 방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문한 사람들도 가격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시세대로 내놓았는데 왜 안 팔리느냐고. 중개사는 설명했습니다. 호가와 실거래가가 다르다고. 지금 18억에 내놓은 집들이 수십 채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16억 정도라고. 시세표는 희망 가격일 뿐이고 실제 시장은 그보다 훨씬 낮은 곳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착시였다는 것을, 실제로는 아무도 그 가격에 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결국 가격을 억 단위로 낮춰야 했습니다. 3억 오른 것이 무색하게 실제 판매 가격은 2년 전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세표를 믿었다가 큰 착각을 했다고. 가격이 오른다는 것과 그 가격에 팔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금 시장은 호가만 높고 실거래는 없는 기형적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68세의 한 경제학자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40년간 부동산 시장을 연구했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매도자의 기대 심리입니다. 과거 10년간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조정이 있어도 곧 회복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매도자들의 인식을 고착시켰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고 조금만 기다리면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서둘러 팔지 않습니다. 호가만 높이고 실제로는 안 팝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매수자의 부담 증가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은 제자리입니다. 과거에는 소득 대비 집값 배수가 5배에서 7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배에서 15배입니다. 이 가격에는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살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대출 규제의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도 어렵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령자는 대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세금 부담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거래를 하면 막대한 세금이 따라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때문에 매도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때문에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서 시장이 작동을 멈췄다고.
매도자는 팔 이유가 없고 매수자는 살 능력이 없다고,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는 사라지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65세의 한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 서울 송파구에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가격은 모두 높았지만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인데 매물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13억에 나왔고 어떤 집은 15억에 나왔습니다. 차이가 2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중개사는 답했습니다. 실제 시세는 13억 정도인데 욕심부리는 집주인들이 15억에 내놓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15억짜리는 팔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째 안 팔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가격을 안 내린다고, 언젠가는 팔릴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13억짜리는 몇 채가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15억짜리는 계속 매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세라는 것이 실은 팔리지 않는 가격이라는 것을, 호가가 높아도 거래가 없으면 그것은 허수라는 것을, 진짜 시세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매물 가격표를 보고 시세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실제 거래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고,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진짜 시장 상황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70세의 한 남성은 거래 절벽의 또 다른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지역별 양극화입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어떤 지역은 거래가 있고 어떤 지역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최근 두 곳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강남 핵심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강북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강남은 가격이 높았지만 거래가 있었습니다. 비싸도 사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수요보다는 자산가들의 수요였습니다. 현금 거래나 낮은 대출 비율로 구매했습니다. 반면 강북 외곽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은 실수요자들의 시장이었는데 그 실수요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대출도 받기 어렵고 미래 가치도 불확실했습니다. 매물만 쌓여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거래 절벽은 중저가 시장에서 더 심각하다고, 서민들이 살아야 할 집들이 거래가 안 된다고, 부자들은 현금으로 집을 사지만 서민들은 대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대출 규제가 서민 시장을 죽였다고 비판했습니다. 63세의 한 여성은 세대 간 불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거래 절벽은 특정 연령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바로 중장년층입니다. 그녀의 40대 아들은 최근 집을 샀습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고 앞으로 더 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기꺼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부모의 증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비싼 가격이지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그녀는 불가능했습니다. 60이 넘으니 대출 기간이 짧아졌고 은퇴했으니 소득 증명이 어려웠습니다. 이미 집이 한 채 있으니 추가 대출도 제한되었습니다. 다운사이징을 하려 해도 세금 문제로 복잡했습니다. 결국 지금 집에 계속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중장년층은 거래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젊은 층과 자산가들만 움직일 수 있다고, 평생 일하고 모은 돈으로도 이제는 집 한 채 바꾸기 어렵다고, 세대 간 불공평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69세의 한 남성은 심리적 요인을 강조했습니다. 거래 절벽의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성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팔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오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정점인 건 아닐까? 지금 안 팔면 나중에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매도자는 얼어붙습니다. 매수자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지금 사면 비싸게 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급함도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르는 건 아닐까? 평생 집을 못 사는 건 아닐까?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매수자도 얼어붙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자도 매수자도 결정을 미룹니다. 시장은 정지 상태가 됩니다. 가격만 호가로 남고 실제 거래는 사라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거래는 줄어든다고, 방향이 명확하면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오르든 내리든 확실해야 한다고, 지금처럼 애매하면 모두가 관망한다고, 심리적 교착 상태가 거래 절벽의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1세의 한 여성은 실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1년 전부터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2억에 내놓았습니다. 시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안 팔렸습니다. 중개사가 가격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거부했습니다.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시세대로 낸 것인데 안 팔리는 것은 시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는 설득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11억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하지만 친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 팔렸습니다. 그 사이 옆집이 10억 5천에 급매로 나왔고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집도 결국 11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이미 시장은 더 냉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년 후 10억에 팔았습니다. 처음 호가보다 2억이 낮았습니다. 만약 6개월 전 11억에 팔았다면 억을 더 받았을 것입니다. 고집 부리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매도자들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